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를 설득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된 소식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가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47일 만,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르며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조치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심사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기소 뒤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12시간 50분 만인 오늘 새벽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영장 발부 사유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한 건 어제 낮 1시 50분쯤.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법원 도착 10분 뒤인 오후 2시에 시작한 구속영장 심사는 저녁 6시 50분쯤 마쳤고 윤 대통령은 7시 35분 서부지법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시작한 지 12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기 교체와 텔레그램 메신저 탈퇴 등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언급하기도 했던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은 영장 발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사부터 영장 발부까지 각각 13시간과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목 놓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면서 찾고 찾아도 구속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판사가 한 줄짜리 핑계를 내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사법부를 성토했습니다.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을 때의 신문 논설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엉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유일한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단 한 줄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가 끝난 직후만 해도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법원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수처와 사법부를 향해서는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수사 동력을 확보한 공수처는 오늘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불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적부심 카드로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다퉈볼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새벽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 당일 곧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일 뒤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 전 최대 20일간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중 체포기간 포함 열흘만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공수처가 속도를 내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말고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준비한 질문지 소화를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계속 불응하면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강제로 데려오거나 수사팀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 적부심 청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도 체포 적부심처럼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됩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용 기록부 사진인 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용자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형복, 이 수의를 입게 됩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을 당시 정장 차림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체포 피의자 대기실에서도 정장을 입고 지냈고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형복을 입게 됐습니다. 재판 등으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동복을 입을 걸로 전해졌는데 수형복 가슴에는 수용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법정 등에 갈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속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적사항을 교도관에게 확인받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도 받습니다. 휴대 금지 물건이 있는지 점검받고 수용 번호를 부여받은 뒤 머그샷도 찍습니다. 구치소 규칙 등을 안내받고 세면도구와 이불, 식기 세트도 지급받습니다. 식사는 구치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데 오늘 아침으로는 만둣국이, 점심은 감자국과 제육볶음 등이 제공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서 3평 남짓한 독방을 쓰게 되는데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샤워도 TV 시청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머물 공간은 서울구치소 수용동 내 독방입니다. 10제곱미터 넓이의 독방에는 변기와 세면대, TV, 책상 겸 밥상 등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잘 때 바닥에 까는 접이식 매트리스가 구비돼 있는데 방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와 비슷합니다. 과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6, 7명이 쓰는 방을 개조한 10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을 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3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방에는 TV가 설치돼 있는데 하루 3번, 7시간 정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샤워는 일주일에 1번, 운동은 하루 1시간씩 가능하고 하루 1번 면회가 가능합니다. 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게끔 동선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수감 경호 방식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 양옆으로 경호원들이 직접 뛰며 따라가거나 이 도보 상태에서 경호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던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호송차 양옆에 바짝 따라붙습니다. 호송차 속도에 맞춰 걸음을 멈추거나 다시 달리기도 합니다. 구속 심사 중에 일부 시위자들이 난입하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호송차 경호에 나선 겁니다. 앞서 법원 출석 당시에도 일부 시위자들이 윤 대통령 호송차를 막아서자 경호원들이 경호차에서 내려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선 대통령 경호 범위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교정당국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며 수용동 안에선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활동은 구치소 밖을 나올 때만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데다 김 차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고려된 건데 풀려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이틀 전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늘 오전 경찰의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반려되자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제일 먼저 윤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장 언론 인터뷰에서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구속된 윤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로는 처음으로 김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임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틀 뒤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한 만큼 심판정에 나와 직접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첫 탄핵 심판이 모레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 첫 변론기일은 불출석했고 체포 다음 날인 2차 기일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모래로 잡혀있는 3차 변론기일에 구속 중인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출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결정되면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밝히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특히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은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수사 시간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교정당국과 수사기관, 경호처와 헌재 등이 해법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출석 의사는 없어 내부적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이라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구속 중인 윤 대통령의 모습이 방청객과 국민 앞에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이루어진 서울 서부지법에선 이 구속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안으로 집단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판사실까지 침입해서 이 청사 안팎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관련자 8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유리창을 깹니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화기를 던지고 소화액을 경찰을 향해 뿌립니다. 소화기로 법원 안에 설치된 통신 안테나를 내리칩니다. 법원 건물 외벽 곳곳은 일부 시위자들이 벽돌 등을 던져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서부지법 주변에 있던 일부 시위자들이 법원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담을 넘거나 셔터를 강제로 뜯어내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면서 법원 건물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 청사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층 여러 층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은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법원 현판은 완전히 부서졌고 건물 벽면과 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여기저기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400여 명을 투입해 난입 3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쯤 이들을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번 난입 사태로 경찰 7명이 크게 다쳤고 3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앞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공수처 소속 차량을 파손하고 수사관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서부지법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87명을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 다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을 했는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부정선거 범죄나라! 부정선거 범죄나라! 오늘도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강제 해산하자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 규모의 참가자들은 차도가 아닌 인도로 걸으며 광화문을 거쳐 안국역 부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오후 4시쯤 시위대가 운영궁 앞까지 도달하자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람을 경고하고 격벽과 버스 차량들을 헌재 앞 길목에 배치해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자 시위대는 길을 막지 말라며 항의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는 1시간 넘게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참가자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경고가 이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쯤 자진해산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에 모여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난입 사태 이후 서부지법 주변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한때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법원 난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 이후 첫 입장입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건 국가에도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폭력 행위 역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야당은 이번 지지자들 난입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조장한 사실상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라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 이번 법원 난입 사태가 최근 여론 지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도층 지지 이탈에 대한 우려, 이탈한 지지세를 반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원에 난입하며 개인 방송을 한 유튜버들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현직 대통령 구속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국면이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구속은 쉽게 말해 물리적으로 교정시설에서 묶인 몸이 되는 겁니다. 만남도 논의도 대화도 바깥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사나 탄핵 심판에 대응하면서 쓸 카드가 대통령 입장에서 제한적이게 된 겁니다. 대응 카드라는 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이 좀 더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관저 대치 국면이나 지금의 구속 국면이나 대통령 측이 가장 공들이는 카드가 여론전인 건 똑같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염두에 뒀고요. 다만 돌이켜보면 관저 대치 국면에서 대통령이 산책을 하며 언론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여론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였다면 이제는 쉽지 않아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론전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피해자이자 약자다. 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 측이 예고한 구속 적부심도요, 사실상 여론전의 일환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줄 가능성을 떠나서 그 절차만으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이미지를 여론에 보일 수 있으니까요. 탄핵 심판에 더 적극 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으로 그 창구가 협소해진 만큼 헌법재판소를 여론전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첫 메시지가요,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 피해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대통령, 이게 여론전의 핵심 이미지라고 보는데 어제 상황은 그런 이미지 부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돌발 변수라는 게 여권 내의 시각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동안 공들여온 여론 조성의 공력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진화 성격의 메시지로 보인다는 게 여권 시각입니다. 향후에도 이 옥중 메시지가 계속 될 걸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본인의 직접 메시지만큼 이 여론전에 효과적인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했고요. 지난 15일 체포 당일 법이 무너졌다고 했고 이틀 뒤였죠. 체포영장 청구 당일인 17일엔 첫 옥중 편지를 보냈고요. 당시 지지자들을 향해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했었죠.
친필 편지나 체포와 구속 전 미리 준비해놨던 영상 메시지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겠죠. 다만 공수처가 조금 전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변호인단을 제외한 다른 이들과의 접견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억울해도요,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걸 대통령 측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때도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것도 반발했었고, 구속영장 발부도 반법치주의에 극치라했고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공수처가 대통령 측의 법치주의 부정에 유감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야당도 어쨌든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카드가 이 여론전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계속 부각하는 겁니다. 헌법,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대통령 지지자들 법원 난입 사태를 그동안의 여론을 뒤집을 반전 카드로 부각할 심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이 난입 사태를 부각하기 위해서 각종 상임위원회가 가동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같은 야당 정치인과 비교해도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례적으로 개인 SNS에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비상회의를 열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병행해야 하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비대위원장 긴급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부의 방망이가 대통령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 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구속 이후 입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 메시지는 당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일제히 SNS에 대통령 구속 소식을 전하며 사필 규정, 당연한 수순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구속을 발판으로 특검 추진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보강 수사하고 재수사하고 사건 이첩 받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확실하게 하고 증거 보강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사실상 부패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성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그 씨앗을 만든 게 누굽니까? 최상목 대행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분기점은 대통령의 구속이었다며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통령실 앞에 길게 놓여진 화환 행렬이 조만간 정리될 예정입니다. 용산구청은 이 화환을 불법 광고물로 보고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정성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길가에 화환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탄핵 소추된 이후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 화환입니다. 한 달 넘게 방치된 화환은 시든 곳이 썩어가고 있거나 길에 쓰러져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등 철거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보의 폭이 제한되거나 이렇게 압박처럼 느껴지니까 오는 불편함이 하나 있고요. 대통령 관저 앞에도 수십 개의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부 서울청사 등 서울 도심 곳곳에 길게는 한 달 넘게 화환이 방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환 관리, 철거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할구청, 기관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수신한 사람, 발신한 사람이 이제 애매하니까 자치구별로 치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용산구청은 화환을 보낸 단체에 오는 21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녹사평역 인근 화환부터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수거할 방침입니다. 화환을 5개 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로 보고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화환 관리 책임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놓인 화환의 경우 종로구청에선 청사부지 아니라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청사 측도 관리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람들이 나더러 혼돈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는 농담을 던졌다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CBS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을 인용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있었던 취임식 준비 일화를 몇 가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CBS는 참모들과 대화 중 비상계엄령 선언 이후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두가 나를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며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을 농담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중단되면 자신도 윤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언 이후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CBS는 이번 발언에 대해 참모들과의 사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구속 피의자 신세로 극적인 몰락을 했다며 대통령실 요리사의 요리가 아닌 간단한 구치소 식사로 아침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며 한국의 정치 불안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살얼음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는데 뭡니까?
네, 여권 분위기가 살얼음 판입니다. 이 대통령 구속과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때문인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와장창 깨지거나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이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살얼음 판 위에서 던진 메시지가 더 곤혹스러운 지경을 만들었달까요? 오 시장은 오늘 SNS 메시지가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 구속 직후 나온 메시지,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개헌을 꺼낸 겁니다. 이 개헌 이야기는 뭐 정치권에서는 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문제였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되고 싶냐, 권력이 눈앞에 보여도 아직 아니다, 이런 비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걸 의식해서였을까요? 곧바로 이재명 구속 메시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김민정 의원은 뭡니까? 네, 역시 메시지가 공교로운 상황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카르텔을 깨기 위해 직을 건 대통령, 바보 윤석열이라 표현하며 부정선거 글을 올린 겁니다. 김민정 의원도 역시 때가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문제가 논란인 오늘이었습니다. 여당이 백골단 기자회견까지 국회에서 잡아주고 결국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종일 난감했던 하루였거든요. 국민의힘 선동한 결과다라는 또 입장이세요.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한 거나. 아니 그게 무슨 선동이에요? 팩트를 갖고 질문하셔야지. 주선한 건 사실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골단 문제로 곤혹스러운 날, 또 부정선거 이야기까지 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을 욕먹일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나올 말이냐는 거겠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보이는데 두 사람이 오랜만에 어떤 걸 한 겁니까? 네,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최근 개혁신당 내부 사정이 시끄러웠고 두 사람이 갈등도 컸죠. 그러게요. 뭐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까? 네, 바로 대통령 구속입니다. 허 대표는 권력의 사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라고 했고요. 이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평등한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라면서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한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또 뜻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또 풀 것도 풀리고 뭐 이런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그 한 목소리가 얼마 안 갔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판 메시지 이후엔 곧바로 다시 서로 날을 세우는 양상을 반복했습니다. 허은하 대표 측은 기자 공지를 통해 이준석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시 논쟁에 불을 지핀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준석 의원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 구속과 지지자의 법원 난입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결국 이 의원도 마지막은 허은하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이 참여한 것 같은데요. 당원들의 의사는 확고한 것이 아닌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괴상하게 들리는지는. 네, 당원 소환제에 응할 수 없다는 허 대표를 겨냥한 거죠. 두 사람 사실 함께 새로운 보수를 얘기하며 힘든 시기 이렇게 끈끈한 모습을 보인 때도 있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으르렁대는 지금의 모습을 그때는 예상했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위해서 수도 워싱턴 DC에 입성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취임 축하 행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태운 차량 행렬이 공항을 향해 달리자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듭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아들 베런과 함께 등장한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전용기가 아닌 미 공군 특별임무 항공기에 올라 손을 흔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통에 따라 비행기를 제공해 준 것인데 미국 현지 언론들은 스페셜 에어 미션 47이라는 이름이 47대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로라고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사이 같은 시각 버지니아의 자신의 골프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자축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입니다. 트럼프가 후원자와 측근 등 500명만 불러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야외 유세도 중 피습 사건이 일어난 만큼 비밀경호국 직원들은 일반인뿐 아니라 취재진들 신원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저녁 버지니아에 도착한 트럼프는 멜라니아와 단상에 선 채로 하늘 위 불꽃놀이를 보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지지자들도 4년 만에 워싱턴 금이 환영에 환호했습니다. I am expecting that we are going to have a wonderful and glorious 4 years, and I think great things are going to come from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o South Korea. 이런 가운데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 도심에서는 약 5만 명이 모여 트럼프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에는 비와 눈이 내립니다. 양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중부는 새벽부터 오후에는 경북에 조금 내립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에는 1cm 안팎, 비로 내릴 경우에는 1mm 안팎입니다. 눈과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어제부터 말썽이던 미세먼지가 해소되기는 어렵겠는데요. 낮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더 심해집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흐린 하늘이지만 아침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1도, 여수와 부산 2도로 영상권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약하게 내리는 비와 눈이 지나고 나면 이번 한 주는 영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법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